네, 정부가 가동 중인 탄광을 단계별로 폐광하기로 하면서 그리고 폐광 지역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K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 진행을 맡은 지원방송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내외 환경 속에서 한국형 K복합 리조트로서의 위상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광지역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은 무엇인지 폐광지역의 주인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가감없이 나눠주시고 의미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는 기념사로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의 출입 제한에서부터 영업 시간의 제한, 또 영업 방식의 제한, 면적의 제한, 매출의 제한, 온갖 제한이 2중, 3중, 4중으로 가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때로는 게임도 즐기고 때로는 스포츠도 즐기고 주변에 우리가 이 산재해 있는 이런 관광 자원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의 기념사입니다. 이곳에 직접 오셔서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글로벌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 폐광지역 주민 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개 지역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문성을 갖추신 특위위원님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패널 여러분께서 상생을 위한 지혜를 도출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그것을 저희 특위에서 또 반영하고 함께 공동의 안을 마련해서 상생 발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24 폐광지역 대토론회 주관사인 지원방송 전종률 대표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도내 폐광지 발전을 위한 좋은 뉴스와 또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토론회의 일부 주제로 지속가능 복합 리조트 도약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발전상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발제자로
경희대학교 이춘기 교수의 기조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한국형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지금 복합 리조트가 이게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합 리조트는 영어로는 인티그레이트 리조트, 그래서 약자로 IR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의 특징은 카지노 플러스 비카지노 부문입니다. 우리가 넌게이밍이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카지노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복합 리조트를 리드하는 주로 마카오나 싱가포르에서는 카지노 부문보다는 넌게이밍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사실 아시아에서 최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복합 리조트로. 그래서 일본 오사카는 싱가포르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복합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하는 것과 리조트 월드 센토사가 있는데, 두 개의 카지노가 최근에 와서 카지노 면적과 슬롯 머신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돈 약 8조에서 9조 정도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나 베이 샌즈는 새로운 이러한 넌게이밍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고, 마리나 베이 리조트 월드 센토사도 추가적인 그런 넌게임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정말로 복합 리조트를 리드하는 국가들은 카지노보다는 넌게이밍 쪽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많은 LA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에 있는 두 개의 그 복합 리조트의 넌게임 부분의 비율을 보면은 33%에서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그 실무단들이 간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넌게임 부분이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지금 12.6%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이 주요 복합 리조트에 비해서 이 넌게이밍 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넌게이밍 강화를 위한 KIR, 한국형 복합 리조트 개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2030년 오사카 복합 리조트가 개발된 게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그런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될 경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연구한 결과로는 약 연간 760만 명이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사람들의 지출액은 연간 약 2조 5,8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예측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에 많이 가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싱가포르가 마카오는 그렇다 치고 일본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한번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넌게이밍 부분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오사카의 그 IR 규정을 보면은 IR 정비법이라고 거기는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지노라고 안 하고 IR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넌게이밍 쪽을 95%, 그러니까 카지노 면적은 5% 미만, 나머지 95%는 넌게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VIP보다는 매스마켓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싱가포르 사례를 아주 잘 벤치마킹해서 일본의 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매스마켓은 카지노 게임을 주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카지노 게임을 주목적이 아니고 다른 비카지노 부분을 즐기면서 저녁에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4가지 체험 요소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게 파인 앤 길모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체험 경제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관광에 많은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 여행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좀 심미적이어야 된다. 좀 뭔가 차별화됐고 여기 오니까 야 너무 신기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상철.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에서 답답하니까 일상 탈출을 하죠. 자기 정주지에서. 그랬을 때 그런 일상 탈출에 대한 동기,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동기를 충족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체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넌게이밍 시설을 개발할 때 성공적으로 매스마켓 특히 MZ 세대에다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민 강인선입니다. 오늘 여러 토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와 폐광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차별화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처음에 카지노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림도 없다고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 라스베가스에 게임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긴 라스베가스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쇼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쇼라는 차별화를 위해서 라스베가스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저희 폐광 지역도 이런 문제에 현안에 뭔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폐광 지역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외부에서 영입이 되었고 그분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저희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폐광 지역을 위한 차별화, 강원을 위한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과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그 전문님들이 폐광에 일조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건데요. 그 제약을 극복하는 것만이 곧 폐광 지역과 강원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다른 어떤 지역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 중에 한 몫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 지역의 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지금 라스베가스도 보면은 사실상 카지노, 예전에는 카지노 도시로 알려졌죠. 근데 지금은 컨벤션 도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 더 앞서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의 도시, 거기에다 플러스 마이스 도시, 마이스라고 들어보셨죠?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그 다음에 이벤트, 이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돈이 투자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관광 내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는 많이 변해가고 있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충기 우리 경희대학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크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오늘 또 계속 규제하는데 규제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올 수 있는 서울 기점 그 교통망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마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중에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접근성이 아무리 열악해도 차별화된 그런 그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은 갑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죠? 아까 말씀했듯이 단기에서 해결할 부분, 중기에서 해결할 부분, 장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일단은 플랜을 세워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다가 그만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세워놓고 다음에 누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어받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장기 미래 비전을 같이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아주 시원해 하시네. 폐광 지역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K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2024 폐광 지역 대토론회. 오늘은 특별히 폐광 지역의 주인이자 발전의 주체인 지역 주민들과 뜻깊은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쟁력 있는 관광 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앞에 좌장이라고 써 있지만 오늘 제가 MC 자격으로 좀 더 여러분의 자유롭게 편안하게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입된 거니까 좌장이라기보다는 좀 MC 역할을 제가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 기조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 배후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조트와 또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오사카에서는 2030년까지 도시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사카는 로컬 여행객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톤보리, 오사카성 등 이곳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이곳이 복합 리조트를 통해 주변의 교토와 나라, 고베 등 역사, 문화, 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살려서 상생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 배후 도시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력 연계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또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편 도시의 시설, 인프라에 큰 영향 없이 지역 주민과 연계하고 협력하여 생활 인구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모으는 휴양지 기반 리조트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리조트 월드 캠핑은 흔히 TV에서 접하셨던 해외 관광객처럼 바닷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후덥지근한 기후에 말레이시아의 해발 18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우리 강원 같은 서늘하고 기후의 장점을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주목할 부분이 배후 도시와 긴밀한 관계를 위해 지역 인재와 로컬 상품과 업체를 홍보하는 사양 로컬, 이게 한국말로 사랑 로컬인데요. 이런 캠페인을 대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여러 가지로 입지 조건이 비슷한 이곳처럼 우리 4개 도시가 현실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다채로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공적 자금이 그간 3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피부로 느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략을 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4개 시군 그리고 강원 제각각 개별로 지역 발전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도정은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시설을 지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부를 관통하는 도로에 투자를 비롯해서 운탕고도 1330과 같은 걷는 길 등 거점을 두고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 관광 벨트를 위해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강원랜드가 관광 앵커 시설로서 변모를 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그 노력을 우리 중앙 정부와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 그리고 배후 4개 시군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강원랜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는 개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여행을 선호합니다. 그 개별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역에서 젊은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강원 공동으로 개발해서 시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탄광촌은 관광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에 MZ 세대들에게 다가오지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 중심 관광지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거리를 좀 좁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통, 관광, 인프라 개선에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자치도와 4개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협의구를 만들어서 법령과 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까지
참여해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비 사업이 사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닌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묶여서 연대하는 광역형 사업이 돼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하고 배후도시인 우리 4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무리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남부 관광개발 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 내 관광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마지막 졸페라인이라는 지역은 사실 광업소가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폐광지역 관광개발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기존 시설들은 박물관, 휴양시설이 되고 다양한 개발 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산업유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세련된 모습의 앵커 시설로 변신시켰습니다. 우리 4개 지역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복합 리조트는 여기 계신 주민분들을 위한 앵커 시설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치 저는 감히 폐광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앞으로는 벗어나서 마치 연탄에 불을 붙여 빨간불이 타올라 오랫동안 서서히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랜드와 함께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많은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의 기조 발언이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인근 복합리조트 인근의 배후도시의 특성과 복합리조트 배후도시의 조건을 통해서 폐광 지역의 현주소 짚어주셨고요. 강원 남부권 관광벨트와도 제안해 주셨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협의기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제안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 부제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의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폐광 지역이 좀 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한국형 복합리조트 배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토론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근 관광협회 고태인 회장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연계 관광 상품 개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 남부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태영삼 시책을 수년 전부터 알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광 연계 효과를 내기에는 관광지 할인율이라든가 메리트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관광 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을 예로 들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민등산 돌리네, 아리힐스 지바이어, 정선 레일바이크, 하암 동굴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관광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지 방문 시 파격적인 연계 관광지 할인을 해줌으로써 강원 남부 지역의 관계 인구도 늘리고 관광객 체류 시간도 늘려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가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 시 영수증이 있으면 정선 레일바이크 80%를 할인한다든가 지역의 숙박업체
50% 이상 할인해 준다든가 지역의 어느 한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면 다른 관광지를 한 번씩 다 방문할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1박 2일 또는 2박 3일씩 지역에 머물며 밥도 사 먹고 간식도 사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류형 관광의 중요성 또 폐광 지역의 특색이 담긴 관광 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어가 보자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암사 천웅 주지 스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가 그리고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안정된 기반 시설과 깨끗한 주변 환경, 다양한 문화 시설을 기반으로 안정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삼탄 아트마인이나 사북 석탄 역사체험관처럼 폐광의 산물, 지난 시대의 유물을 활용해 지역의 명소, 관광 상품이 된 사례처럼 우리 가까이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지역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유관 문화유산으로 자리한 제가 살고 있는 정멸부궁 정암사도 종교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문화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지역의 특성이 녹아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면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늘숲이라든가 운탕고도, 태백산과 한백산, 민둥산, 가리왕산 같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봄이나 가을철 산과 트레킹, 친환경 산나물과 농산물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나 축제를 개최해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 물론 관광객 유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원랜드와 폐광 지역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활용 그리고 지역 주민이 살기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산과 가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강원랜드와 지자체 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상동호 번영의 방정원 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지역이 복합 리조트 배후 도시 경쟁력 있는 관광 도시를 위해서는 교통망이나 접근성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팰리스 호텔에서 상동까지 거리는 1km 조금 더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을 1시간씩 돌아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터널이 뚫린다 그러면 15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교통망 자체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합 리조트 배후 도시로서 성공을 각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과 일단은 고용 창출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폐광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폐광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연간 한 700억 원 가량이 폐광 지역에 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생각하는 기대만큼 그런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동읍을 본다 그러면 하이힐링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이힐링원 같은 경우는 상동읍에서는 복합 리조트로서의 어떤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중독치유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동읍의 관광이나 아니면은 업무차 방문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숙박시설로서의 이용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의 지역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거기가 지금 중독치유센터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덧붙여서 수목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그 중독센터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광기금이 지역 경제 회생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그 의견을 나누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광 지역 간의 접근성 문제 언급해 주셨고요. 또 폐광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폐광 지역 포함한 실무 협의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민연대 정득진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백시민연대 정득진입니다. 뭐 내부 규제나 이런 것들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K 복합 리조트로 가기 위한 우리 선제 조건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폐특법 그리고 산림법, 그 환경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폐특법 제정이 30년이 지나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저희한테는 무척 고마운 법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간이 연장되고 또 실질적인 기금이 우리에게 좀 올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늘어난 기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태백에서 어떤 폐특법을 개정해서 우리의 사업적 측면이나 또 적재 측면을 좀 바꾸고 싶어. 정선도 그래. 뭐 도계도 그래.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개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조금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법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차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 뭐냐면 우리 폐광 지역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 어떤 협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대응하고 개별적인 사업에서도 우리가 뭐 선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지 않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고 또 법을 해서 우리 뭐 지역에 우리 이철 의원도 계시고 또 여러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좀 단일화할 수 있는 하나의 것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뭐 좀 오늘 또 많은 분 많이 오셨지만 우리 집회단체 그리고 석탄전자 우리 성역화를 위해서 우리가 폐특법 일부 개정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공청회 하고 버스 대절서 올라가고 살려달라고 막 시위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개정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날 우리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제9차 규제혁신위원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태백시가 주장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폐광 지역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폐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랜드 K 복합 리조트를 가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됩니다. 땅을 파면 경석 무조건 나옵니다. 태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석이 나오는 순간 수도법입니다. 환경부에서 너무나 엄격하게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출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태백도 마찬가지죠. 올 6월에 폐광을 앞두고 있는 장성강업소 대체산업으로 우리가 메탄올부터 해서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국가 주도로 지금 사업을 요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무부와 또 진행 중인 태백 교도소가 있습니다. 땅을 팠어요. 경석 나왔어요. 수도부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강력히 태백 시민의 뜻과 우리 폐광지의 뜻을 잘 전달했습니다. 좀 고무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하고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폐강 지역 4개시군 우리 환경부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이 법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고 폐기물에서 경석이 반드시 제외되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자 유해물질의 함량치가 미달이라고 환경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 법 없애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산림법 뭐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게 사실은 우리 폐강지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산림에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환경부에서 우리 좀 강원 특별자치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백두대간이니 생태 1등급이니 뭐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사업은 하겠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이 3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에 이것을 가장 큰 하도로 지금 올려놓고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우리 지자체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한테 부탁하고 또 중앙정부에다가 전화도 하고 이거 아니다 하고 싸우기도 해줘 같이 해주셔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환경부 산림청 바꿔야 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출입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의 출입 제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년이 지났거든요. 지역 주민 출입 제한 저는 이거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 폐강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사회적 부작용이 있나 이런 취지로 우리 지역 주민 강원에도 출입을 막은 건 사실입니다. 20년 지났습니다. 충분히 우리 폐강 지역 주민들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이것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겠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뭐 법률적인 보다 강원도 내규에 묻겠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뭐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을 풀 수 있는 우리는 제가 생각해 우리 폐강 지역 4개 주민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정능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공론화된다라고 하면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뭐 공청회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한번 좀 풀어볼 수 하여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특법과 산림법 개정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실무기구의 설치의 필요성까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계업체육회 조진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계업체육회 조진호입니다. 저희 삼척시는 국내 유명 관광도시와 비교해 보면 근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는커녕 일주일도 살기 어려운 도시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이 즐길 만한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와 특색 있는 분위기를 지역 기반의 특성 기업에만 기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지역의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은 특정 지역을 관광특구 지정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결국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고 이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기존의 관광시설 활용과 보존 그리고 새로운 가족 단위형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우리 삼척의 신포리 지역은 태백과 통리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신포리 지역의 하이원 추추파크와 삼척시의 도계 유리나라라는 정원화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점이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 상호 간에 아이템이 많이 동떨어져서 유기적인 연결고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조성될 신퍼리 지역의 반려동물 테마공원, 미임 폭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을 삼척시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 지역과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도계 대한석탄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폐강이 내년 6월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노인 인구만 증가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화 친화 서비스와 휴양 시설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 관광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강 부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여 도시 공간 활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는 폐강 지역의 새로운 대체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그중에서도 관광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내년에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단계적 폐광이 예고된 상태에서 우리 복합 리조트 배후도시는 지역 소멸이라든가 폐광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 플로어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사북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 강원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와보니까 이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게 도시계획의 일부분인데, 먼저 저희 지역은 모두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작은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작은 이제 변화들을 조금씩 일으켜 왔어요. 근데 이제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도시계획인데,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저희가 관판이라든지 건물을 일관적으로 만든다든가 주변 정주 여건이라든지 도로를 정비를 하고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남들이 와서 봤을 때 편의가 좋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시계획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K복합 리조트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사계시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관장한 지역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사북을 예를 들어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사북은 많은 외부 이제 자본들이 유입이 돼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토지가 매입이 다 빠져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도시 구축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돈벌이가 관심이 있고 상주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설득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의 추진을 지금도 사계시군에서 강원랜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바라볼 것이 아니고 지역과 이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협치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지역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데리고 할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는 어떤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한국형 K 복합 리조트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발전이 되지 않나, 이제 제가 의견 한번 내고 앞에 이제 오늘 토론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언제나 지역 사회, 지역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보들 이어갈 거고요.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계에 거주하고 있는 유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참여하는 강원 남부 관광벨트 상세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 이유는 국내 리조트 중에 고속도로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양양공항, 청주공항도 2시간 이상 걸리고 KTX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 철도 고소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지만 서울에서의 거리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현실적으로 교통편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서고속도로 개발 계획에 따라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연결 사업 후보에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준공이 되면 고속도로가 강원 남부권을 관통하는 길이 될 것인데,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영월에서 삼척까지 하나로 묶어서 영월, 정선, 태백의 산림 자원이랑 삼척의 바다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4개의 지자체와 이곳에 자리 잡은 리조트들과 함께 협력해서 유지하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얻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접근방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민들과 충분히 또 소통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접근방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문화원 이사이며 현재 정선 아리노타르 클럽 회장 진기루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많은 안건이 나오고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폐광지역 대토론회이고 현재는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이랬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린 건 여기에 문화가 빠졌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 지역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말씀드리지만 4개 시구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폐광이란 아픔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영월은 영월대로 영월의 문화, 정선은 정선의 문화, 태백은 태백의 문화, 삼척은 삼척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슬 깨듯이 깨갖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정말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늦게나마 출발하신다는 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 정선에는 아리랑의 문화와 불교 문화, 또한 탄광 문화, 또한 저 바닷가는 바닷가의 문화가 있고, 또한 특별히 여기 지역은 탕원을 캐둔 곳이라서 산림 자원이 80% 이상이 요 4개 시군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산림 자원에 대한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앞으로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해서 앞으로 갈 때는 꼭 문화라는 큰 틀을 넣어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어요. 천흥스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관광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 받아보죠. 예, 저 안경 끼신 신사분.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최철규 대표 이사님도 와 계시는 줄 아는데 제가 질문은 어떻게 들으면 좀 의아한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이 의아한 질문을 정득진 우리 태백시 회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국책 사업이 광산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4개 시군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랜드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소멸게 돼가는 지역 발전에 꾀하고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된 줄 압니다. 그래서 폐광 근로자 및 그다음에 진폐 환자, 순직 재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카지노에 대해서 특별한 부서를 발족시킬 수 없나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별한 부서가 발족되면은 우리 태평 지역에 특히나 이 4개 시군에는 무조건 광산의 근로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순직자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유가족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진폐 환자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특별한 부서가 이 강원랜드에 있다면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생활 개선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답변을 우리 정득진 회장께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답변을 제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담아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폐광 근로자, 순직 유족자, 그 진폐 재해 환자분들, 물론 강원랜드에서 지금도 많은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부분을 결정을 하고 너는 올해는 이만큼만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예산 확보부터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강원랜드 설립에 맞고 그 설립에 맞춰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고 보답인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누구보다 우리 폐광 지역을 사랑하고 폐광 지역의 내일을 고민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2024 폐광 지역 대토론회. 폐광 지역의 흥망성쇠를 함께하고 이제 새로운 도약과 도전의 기회를 맞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의미와 여러 가지 진단과 해법들이 한국형 K복합 리조트의 조성은 물론이고 폐광 지역이 경쟁력 있는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K복합 리조트 조성을 위한 2024 폐광 지역 대토론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걸음 해주신 네 분 여러분들과 폐광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올리겠고요. 이상으로 2024 폐광 지역 대토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